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모두 개선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닷새째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 S&P 500도 주요 저항선인 1200선을 넘겼습니다. 유럽도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인텔과 JP모건 등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에 기술주와 은행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주간 재고 감소와 달러 약세로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9% 오른 86달러 73센트에 끝났습니다. 자산 기준 미국의 2위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주당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 값을 제외한 물가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어 경제 회복세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린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인텔이 이어서 이번에는 JP모건 체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지표 쪽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가 증가하되 물가는 억제되는 모습 속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다우는 11,000선을 3일째 유지하고 있고요. S&P 500도 1,200포인트를 넘겼으며 나스닥은 무려 1.5%나 상승했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어닝 시즌에 확실히 뉴욕 증시가 잘 가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 어닝 시즌 랠리에 대한 시초탄이 이제 인텔에서부터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일단 발표했던 게 모두 다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마 그런 쪽에서 쌍끌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그 이면에 또 버냉키 의장이 이제 저금리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유지한다는 그런 확신난 기제에 깔려 있는 그런 확신의 효과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또 악재보다는 호재가 아주 만발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도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연일해서 지금 5일 연속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장 하락 마감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0.94%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오름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한 11,123포인트 정도로 나타내면서 일단 11,000선을 굳건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이동 평균선을 보더라도 일단 5일선과 20일선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지키고 나가는 모습이 향후에 주가 상승이 충분하게 또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충분하다는 게 에너지가 좀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게 일단 차트상에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개선됐는데요. 일단은 금융주의 실적이 앞서가지고 일단 소매 판매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주가들도 일단 실적 시즌 돌입함으로 해서 어닝 랠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짐에 따라서 일단은 향후에 좀 어닝 시즌에 대한 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아주 견주하게 11,000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이 11,000선이 돌파가 될까 이런 얘기가 어닝 시즌 돌입하기 전에 많았는데 아주 굳건하게 견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JP모건 체이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인텔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일장 장 끝나고 있었었고 JP모건 체이스는 장 개장을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았다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대표적인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요. 인텔이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좀 시장이 좀 약간 진편했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어닝 시즌 도래하면서 시장 주가를 좀 이제 반등을 시켰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이번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이제 발표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이제 개선했다고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인텔 같은 경우 인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그 산업 쪽으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실적이 좀 많이 좀 뜸하면서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많이 침체시켰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JP모건 같은 경우 1분기 순이익이 한 33억
3천만 달러 정도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회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일단은 거래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다는 모습이 좀 가장 많이 크는데요. 일단 금융주에 대한 거래 수익 증가에 따른 그 실적 개선 자체는 아무래도 그 금융주 내부가 대부분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나타냈던 게 뭐 제조업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게 아무래도 네. 금융주들에 대한 거래 수익도 좀 많이 빈번하게 좀 증가했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런 뭐 금융주들에 대해서 일단 실적 그 시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향상됐다는 건 향후에 나타날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유통주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도 충분히 좀 많이 견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뭐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이런 실적 개선 자체가 향후에 나타날 뭐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가들에 대한 그 다른 주가에 대한 그 실적이 개선폭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신호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고점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작년에 좀 애널리스트 많이 나타냈던 게 향후에 일단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 자체가 좀 많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많이 이제 발표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일단 이번 분기 이제 실적을 한번 나타내 보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한번 더 랠리를 이끌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이 다시 한번 더 탄탄하게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JP모건 체이스가 은행주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았고 IT의 대장주라도 할 수 있는 인텔도 호실적을 내놓음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 은행주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업종별 분위기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앞서서 뭐 소매 판매 관련해서 유통주도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워낙에 큰 회사다 보니까 인텔에서 순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인텔 효과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 AMD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좀 많이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고요. 네. 뭐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견주해 봤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시면 뭐 초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세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다른 또 소매 판매로 나타나 버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라든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소매 판매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도 주가 상승 견인하는 모습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좀 많이 굳건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가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것도 나타내면 대부분 이제 미국 쪽, 북미 쪽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그에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인텔에 대한 그 실적 그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기술주에 좀 약간 비견되는 그런 주식들도 좀 동반해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데 일단은 이런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가 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이게 뭐 JP모건 하나만의 그런 뭐 실적 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JP모건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 전반적으로 다 실적 개선세가 많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도 좀 많이 전문가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신호탄을 느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로 따라서 그 다우지수 좀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좀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UBS가 지방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투자 의견 하향 얘기를 했었긴 했는데 일단 뭐 좋게 또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오늘 밤에는 당장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말미에 일정 챙겨보면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어쨌거나 기술주, 은행주가 인텔과 JP모건 체이스 때문에 모두 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간밤에는 실적도 좋았지만 지표도 일제히 다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소매 판매 업종 섹터가 다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3월 일단 뭐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석 달째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지금 그 최근 넉 달을 봤을 때도 가장 큰 폭의 아주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결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표 개선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어제 소매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이 전반적으로 소비 쪽에 관련됐던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됐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일단 지난주에 발표했다시피 소매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쪽에 대한 그런 지표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좀 나타남으로 해서 제조업 경기가 일단 많이 회복세로 나타냈지만 그에 따르는 뭐 소비라든지 그렇게 연결이 좀 많이 안 됨으로 해서 경기가 한 번 더 다시 좀 이게 고점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일단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한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3개월째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단 이게 3월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다는 게 일단 경기 회복에 그 필수적인 소비 지출 자체가 꾸준하게 좀 상승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걸로 좀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제조업 경기는 시장을 어떻게 한번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어느 정도 이렇게 되돌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는 많이 나타냈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엮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내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우려가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3월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되면서 제조업에서의 그런 뭐 주력적인 그런 행동이 일단 소비 쪽으로 좀 이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자동차를 제외했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어제 0.6%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나타내면 그래프가 지금 이제 3월 소매 판매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소매 판매 자체가 좀 한번 좀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3월 들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2월 달까지가 그 미국 소비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계절적 비수기로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제조업 경기가 이제 소비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게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로 보시면 연으로 따지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차트로 따져버리면 전 고점을 다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우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많이 좀 그 예전 금융 위기만큼의 많이 회복을 좀 나타냈지만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예전 그 수치를 좀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금융위기를 일단 훨씬 지나가지고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자동차 쪽, 자동차를 제외했을 때 0.6% 정도 증가했는데요. 자동차를 포함했을 때는 더 큰 폭이 한 1.6% 정도 상승했다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로 따져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증가세를 좀 많이 나타냈다는 게 아무래도 소매 판매라든지 그 일반 그 가게에서 일단은 저축이나 아니면 빚을 갚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소비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손을 쓰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자동차를 빼고도 많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전반에서 다시 한 번 더 제2의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2월 기업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요. 2달 연속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주말이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2월 그 도매 재고, 도매 판매 모두 다 예상 밖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도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문가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데요. 도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그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기업의 그 재고들을 어느 정도 쌓아두면서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가져올 때 일단 뭐 적게는 한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로 이제 기업 재고를 이제 사올 때 원재로 이렇게 사오는데요. 일단 그런 도매 재고 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향후에 그 도매 재고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 증가 폭이 예상하고 일단 미리 좀 많이 사고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2월 기업 재고도 이제 전월 대비 한 0.5% 증가하면서 기업 재고 한 0.5%를 일단 나타냈는데요. 일단 2008년 7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예전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다가 좀 최근 들어 좀 많이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예, 기업 재고가 최근 들어 가지고 다시 또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승폭을 좀 나타냈던 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예전에 좀 이렇게 기업 재고 같은 게 안 팔렸다가 최근 들어 좀 많이 팔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비 관련 지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셨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이고 사실 근원 CPI라고 하는 것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3월 CPI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식품 어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그 상승폭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박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 이면에는 일단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그런 대형 할인마트가 이제 할인마트가 할인을 좀 많이 실시함으로 해서 물가 안정을 좀 많이 유지했다는 데 좀 약간은 좀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뭐 가격이라든지 가격 정책이 좀 많이 좀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가 많이 이렇게 충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일단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많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가격 정책에 따른 뭐 가격 인상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좀 많이
그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일단 초저금리로 좀 나타났던 게 아무래도 기업들에 대한 그 CPI가 좀 안정세를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도매 판매가 이렇게 증가하고 기업들의 뭐 도매에 관한 이런 어떤 지표들도 모두 다 경기 회복세 쪽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많이 뛰지 않아서 인플레 걱정은 일단 덜 수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완만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예. 일단 버냉키 의장이 어제 청문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올 말에 이제 끝나게 될지라도 일단은 그 경기 회복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나타내므로 해서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일단은 버냉키 의장의 지금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 전망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이면에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갈 건지 초저금리 기조로 이제 언제 한번 또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약간의 그 출구 전략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냉키 의장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요. 일단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많이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높은 실업률이 이제 계속해서 만약 유지가 될 경우에는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게 그 실업률 만약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므로 해서 실업률 자체가 좀 많이 좀 다운이 되면서 고용이 좀 많이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출구 전략 한번 실시를 해볼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아마 전문가들은 많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일단 경기 회복 낙관과 함께 일단은 그 고용 쪽으로도 먼저 많이 이제 가닥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 고용이 안정을 찾아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게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이 좀 분석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미국 12개 지역에 대한 연방준비은행 경제조사를 종합해서 만드는 이 베이지북의 그 결과 또한 미국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줬습니다. 일단 뭐 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버냉키 연준 의장의 말을 들어봤을 때도 또 베이지북을 봤을 때도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간밤에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요. 사흘 만에 반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도 어제 인텔 효과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다우지수에 대한 그 실적 개선 그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금융주에 대한 실적 미국 금융주에 대한 실적 개선 때문에 금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식들이 다 전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유럽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그리스 재정 위기 부분이죠. 어느 정도는 뭐 최근 들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많이 안 잡아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유럽 증시에는 좀 영향을 좀 많이 안 끼치는 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가는 엿새 만에 또 반등을 했던데 이제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 86달러 선까지도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약세를 좀 나타내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보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의 그 예상을 깨고 있던 시장 예상을 깨고 14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소를 좀 나타내면서 유가를 상승을 좀 견인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증가를 예상했었죠. 예, 맞습니다. 유가 같은 어제 1.9% 상승하면서 86.73달러로 마감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159달러. 그다음 달러는 이제 약세를 맞추면서 달러 인덱스 한 80.16으로 상품 시장이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정말 지표도 많이 나왔었고 또 굵직한 JP모건 체이스라는 기업의 실적도 저희가 한번 보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기업의 또 실적 그리고 지표들 일정을 한번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주요 일정만 먼저 체크드리면요. 일단 오늘 주요 일정은 이제 4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되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되는데요. 제조업 지수 둘 다 일단은 이전치에 비해서 예상치가 경기 확장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월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그 이전치보다는 예상치가 소폭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산업 생산이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3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예상치가 0.8% 정도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 같고요. 중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일단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될 그 기업의 실적 그 기업 실적이 발표될 기업은요. 일단 AMD와 구글이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예상치가 소폭 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내에서 일단 인텔
인텔과 함께 그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요. 네. 일단 인텔의 그 실적 시장 개선이 좀 꾸준하게 나타났던 모습이 아마 AMD 쪽으로도 많이 반사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안드로이드라든지 최근에 그 광고 수익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구글도 사상 최대 실적으로 아마 자리 잡을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효과를 오늘 밤에 발표하게 되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그리고 구글까지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뉴욕 증시는 엿새째 랠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밤 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정금증권 장영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T 지점에 박재민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장도 어제 인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었고 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소식까지 접어들었었죠. 코스피가 1730 정말 하루 만에 훌쩍 숫자를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주에서 시장에서 가장 근데 변동성이 컸던 거는 이제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움직인 것이 컸었는데요. 네. 어저께 사실 코스피가 다시 1730선을 넘어선 것은 이제 프로그램 계산세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고 네. 외국인이 금주 이제 초반에 팔다가 어저께 소폭의 매수를 보인 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말씀하신 대로 인텔 효과와 그리고 어저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국가조정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 어제 증시의 상승 이제 변수였습니다. 네. 근데 금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체크해봐야 할 것이 외환시장 변동에 계속 민감한 증시가 네. 어디까지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인가 그래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지금 계속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이끌 것인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고 은행주 JP모건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발표를 했죠. 네. 금요일 밤에도 이제 구글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AMD랑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미국이 계속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외환시장 변동성 얘기부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환율이 좀 진정이 되는 듯 싶더니 다시 어제 그 전자리로 돌아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 날 환율이 1,100원대, 1,110원대 이제 초반을 찍기 때랑 어제 다시 또 떨어지면서 1,110원대 찍기 때랑 네. 좀 상황이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는 증시가 이제 전기전자, 특히 수출주, IT 업종이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그렇죠. 어제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너무 지금 민감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네. 특히 지금 국내 증시가 환율에 더 민감한 게 일본 엔화에 대해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는 어제도 100엔당 1,200원을 밑도는 현상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에 비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일본과 경쟁 상태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네. 또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이 또 수출에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이중적인 고충이 같이 좀 시장에 반영되면서 좀 이제 월요일날 폭락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감해도 상황이 좀 많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사실 2007년을 좀 굳이 비교하자면은 예. 그때랑은 물론 상황이 틀리지만 그때는 이제 외화가 차입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채권을 매수하면서 증시를 이끌고
네. 환율이 9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엄청 초강세였지만 네. 증시는 2,000을 넘게 찍은 기억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원화가 1,100원대인데 증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예전에 90년대 중반기 장기 강세장과 IMF 이후의 강세장에서도 원화가 강세될 때 증시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원화 강세가 꺾일 때쯤에 증시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기 때문에 꼭 굳이 지금의 기업 실적들이 IT 수출들이 지금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네.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게 국내 시장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환율이 급격히 뭐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런 수출주들의 그런 기조가 꺾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요. 원달러 환율 뭐 하락하고 또 다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많이 출렁이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수출주들 IT 자동차가 뭐 어떻게 휘둘릴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우리 지수는 오히려 더 잘 갔었던 경험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얘기하신 수급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좀 심상치 않다 했었었는데 어제 그래도 또 좀 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좀 강력한 매수를 현물 쪽에서는 확실히 좀 덜 해준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좀 확실히 좀 많이 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사실 이제 금주만 해도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하루는 외국인과 개인 그렇죠.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물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율 변수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인한 위안화 절상 문제, 뭐 그런 약간 외부적 변수로 인해 가지고 그 외국인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장중에 계속 1포인트 이상의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차익이나 비차익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어제만 해도 재차 매수세를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물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몇 조대를 지금 3월에만 5조, 4월에도 다시 매수 기조가 초반에는 하다가 지난주에 조금 꺾였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의 어떤 엑소던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보통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됐을 때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되면서 그런 비차익에서 좀 그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매매 현상이 외국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요새장이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소폭 매수만으로 1730선 코스피 네. 이제 쉽게 노크를 했는데 네. 금일도 외국인의 동향이 조금만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뭐 장중에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 유지된다면 네. 금일 금일 1750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금세 지난주처럼 말씀드렸지만 1800도 이 두 가지 매수 주체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앞서서 뭐 미국의 실적을 봐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쉬니까 또 도와주는 모습.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또 제대로 맘먹고 현물까지 사주면 18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 자동차 주도주에 대해서는 환율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외국인들도 일단 파는 분위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네. 장이 좀 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금 IT 자동차가 이제 확실히 환율 부담 떨치고 주도주로서의 어떤 입지를 좀 굳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까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이제 매수 규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장중에는 매도가 나오지만 이번 주에도 보면은 장 마감 후 6시 이후에 시간에서 블록딜이나 어떤 사모펀드의 펀드 함유 물량을 대략으로 외국인이 지금 시간에서 자동차나 전기전자 업종 장중에 팔았지만 다시 장후에 담아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도 이런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 IT 쪽에 대해서 분할 매수,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투자 전략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최소 제가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네. 보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특히 작년에 하드웨어가 됐던 LED 업황 이쪽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삼성전기가 다시 거의 13만 원대 노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물론 어제 이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지만 삼성전기나 뭐 일진디스플레이, LG이노텍, 오디텍 등 LED 관련 종목과
반도체 LCD 설비 투자 이런 IT 특히 업종에 대해서는 네. 계속 꾸준히 관심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무디스가 우리 한국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주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사면은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해서 수출주를 압박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각도에 대한 분석들이 나왔는데 섹터별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은행 업종이 또 꼽혔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거 흐름과 상관없이 뭐 은행세 도입과 상관없이 은행주가 최근 들어 꿈틀꿈틀하더니 어제는 정말 일제히 오르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은행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어저께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외화 조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한국이 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리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더 이제 선호주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 이제 무디스의 신용 상향 평가는 수행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시에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은행주가 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IT 이후에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는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계속 지지난주 거의 2주 전부터 은행주를 대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왜냐면은 IT 업종이 만약에 3분기까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경기 회복이 이제 시그널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게 된다면은 네. 내수주나 어떤 유통주 그런 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내수 업종으로 이제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선침해 전략을 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물론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때문에 단기적으로 은행주가 많이 올랐지만 은행주는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이렇게 좀 같이 따라서 외국인을 따라서 선침해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IT 비중은 단기 조정 시 매수를 하되 이런 은행주 그리고 내수 유통 이런 후반기 들어서 장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때 분할 매수는 IT 쪽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분기 약발 끝나면은 IT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 은행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처럼 선침해 차원에서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은행주 하나 볼까요? 아니면 역시나 IT 섹터 내에서 짧게 또 뭐 하나 볼까요? 예, 오늘 역시 IT 쪽 가져왔는데요. 예. 이제 올 초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3D 이제 영화가 출시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3D 관련 테마주가 올 초에 엄청 떠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테마 형성을 이뤘던 것 뿐인데 오늘 가져온 종목 TLI라고 삼성전자의 3D TV, LED TV가 이제 출시되면서 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일봉상 지금 단기적으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기 3일 조정을 받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거의 2만 원대부터 집중이 되면서 지금 지분율이 14%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지분율로 치면 지금 110만 주 정도. 근데 올 3월부터 지금 매수한 외국인의 종목이 외국인이 3월부터 매수를 했는데 매입 단가가 보통 2만 원을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매집한 물량이 80만 주니까 거의 아까 지분율의 거의 80%를 네. 지금 2만 원대 이상에서 지금 샀기 때문에 예. 그 2만 원 밑으로 지금 하락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만 4천 원 3일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금일 매수를 하셔도 20일 정도 선에서 상당히 유효해 보이고 네. 단기 2만 8천 원 그리고 중장기 3만 원 이상까지 잡아도 어떤 3D TV와 영화 산업 그리고 콘텐츠 등 성장성을 봤을 때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2만 원 선에서 계속 매집을 물량을 해왔고 네. 이 매물벽이 지금 2만 2천 원 선, 60일 선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네. 2만 2천 원 선에서 지금 손절을 단행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3D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TLI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A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변수와 천안함 침몰이라는 암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힘은 좋았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어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A1 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선 잇따라 과잉 유동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죠. 금리 인상을 더 늦추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일으켜서 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의 성장률 상향 조정에 이어서 경기 후행 지표를 알 수 있는 고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우리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줄면서 취업자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석 달째 증가해 고용 부분에 서서히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대형은행 위험자산에 추징금을 부과하고 동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의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주장했습니다. 이는 G20 정상회의 앞두고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IMF의 금융안정보고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 인치 제도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내부 유출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사실상 특허와 유사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급증하는 기술 유출에 단단히 빗장을 채우는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었죠.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위쪽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요? 네, 사람으로 치면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아직 경기 회복 과정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걸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모범적인 회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그러니까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 IMF의 짐을 다 덜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외환위기 이전 이후에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비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가 되찾은 A1 신용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등급에 해당합니다. 네.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S&P와 피치사가 각각 투자 부적격 단계인 B+, B-로 우리 국채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요. 네. 불과 일주일 만에 무디스가 3대 신평사 중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단계인 BA1으로 6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어제 신용 등급 상향 조정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와중에도 또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향후 S&P, 피치 등 나머지 2개 신평사들도 이른 시일 내에 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아직 그 천안함 사태도 완전히 지금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죠. 오늘 뭐 오전 9시에 인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도 아직은 있고요. 또 뭐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 선진국들 특별히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신용 등급을 오히려 강등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신용 등급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더 돋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향 조정도 참 조정 이유도 참 다양했는데요. 무디스 발표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재정 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또 경상수지 흑자, 단기 외채 감소, 외환 보유고 증가 등에 따라 대외 채무 상환 불능 우려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디스의 이번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최근 터진 우리 해군의 초기함 침몰 사건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이미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이미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론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 한국은행은 그러나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죠.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해서 미루면 자산 버블 혹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이 자금 시장의 단기 부동화가 좀 갈수록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이 완벽하게 가시화된 후에 확인형 인상을 해야 될지 그 시기가 사실 점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요. 위기 이후 풀린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축소될 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런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동성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경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노무라 증권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우리 일본처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하죠. 뭐 어쨌거나 경기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론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 이 논란은 연말에 있었던 논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네, 사실 뭐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규정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설익은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 조정을 기폭제로 민간에서까지 자생적인 회복 기운이 움튼다.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격적인 톤의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 논쟁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자생력 회복을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깔고 당분간 성장 중심의 통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김 총재의 이 민간 자생력 발언이 오히려 인상론을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은 스스로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4.6%에서 5.2%로 상향 조정하면서 민간의 자생력 회복 가능성을 크게 보여준 거죠. 또 네. 현재의 경기 지표가 아닌 연간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선제적 인상론에 근거한다면 지금의 지표만으로도 인상 여건은 거의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간의 자생력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둘 날아들고 있는데 특별히 고용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업자 수가 굉장히 3월에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어제 나온 통계청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이 선제적 인상론에 훨씬 더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용은 경기 지표 중 가장 후행하는 것으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들었고요. 또 취업자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조업만 보면 회복 조짐이 더 뚜렷한데요. 2005년 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였던 제조업 일자리가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증가폭도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뭐 3월 취업자 수가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3월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4%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 가장 나중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고용 시장이 좀 봄 기운을 받고 있는 것이 어쨌거나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바로 13일입니다. IMF가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말이죠. 그 위험 자산에 추징금을 부과하겠다. 대형 은행들이 리스크를 안고 어떤 트레이딩을 했을 때 거기에 좀 과징금을 매기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G20 회의를 앞두고 은행세 도입 쪽에 뭐 이른바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반기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또 이머징 마켓의 자산 거품을 견제하기 위해 무분별한 자본이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MF는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한 규제가 일관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 안전 보고서에서 IMF는 은행별로 순위를 정하고 추징금을 부과해 따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IMF의 추징금이라는 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은행세의 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은행세는 이달 23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계 소식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괜찮은 기술 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빗장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에 맡긴다라는 기술 임치 제도에 어떤 손이 좀 가해질 것 같은데, 먼저 기술 임치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임치 제도, 임치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 임치 제도라는 건 사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권 의원께서 새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기술 임치 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 이런 겁니다. 기술 임치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추정력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특히 이제 비용을 들여서 특허를 내지 않더라도 이 제3의 기관에 이 기술을 임치를 하게 되면 네. 바로 이 특허 등록 절차를 가진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별도의 특허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이 기술이 유출되거나 뭐 해외에 빠져나가더라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뭐 한간에는 이 기술 임치제가 뭐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애써 정말 시간 들여서 개발한 그런 기술들 뭐 쉬이 이렇게 유출돼서는 안 되겠죠. 뭐 좋은 또 기술 임치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TV 보도제작본부 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닷새째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다우가 11,000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나스닥은 1.5%나 뛰었는데요. 인텔 효과가 나스닥에 늦게나마 반영이 된 모습이었고요. JP모건 체이스가 인텔에 이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기술주 더불어서 은행주 모두 다 좋았는데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주요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1,200포인트도 넘겼습니다. 전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